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그죠. 1월 달도 시작되고,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다, 아니다. 이래 어떤 논란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죠. 이제 이 트럼프 취임식 얼마 안 남았죠. 1월 20일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막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죠.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는, 그죠.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요. 여야 대립, 대통령은 관저에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방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어떤 내관이, 작동한다. 이래 봐야죠. 일단, 그죠.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는, 어떤 왕의 나라가 아니죠. 조선처럼. 왕의 나라가 아니고, 단임제, 5년을 딱 정해두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라서 대통령 리스트가 발생돼도 대통령 바꾸면 끝이야. 그래서 조금만 좀 시장 반응이, 단발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장기화 되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뭐가 무섭냐 하면, 내관,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리스크가 빵 터지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 이거는요, 시차를 둬요. 근데 여기에 보통 어떤 이런 거에 어떤 트리거가 되는 어떤 대부분이, 국가 신용평가 문제죠. 그러니까 무디스, 피치, S&P 이런 데서 입을 대는 거죠. 장기화 된다. 요거, 좀 대한민국 문제 있어. 이래 돼버리면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하면 이제 IMF 같이 막 환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무디스나 피치나 S&P나 이런 신용평가사의 반응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매매는 하되 이 부분은 지속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죠. 대혼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디스나 피치나 S&P는 뭘 보고 또 판단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보는 거죠. 국가가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죠. 헌재의 판결이나 모든 걸 다 무시해. 그죠? 무시하고 압수수색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체포령도 무시하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빵! 무디스, 피치, S&P에서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른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국가 금융, 그죠? 어떤 경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획재정부, 안 그러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이런 쪽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볼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여야 정 해서, 국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전체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봐야 된다. 여기에서 뭔가 삐끄덕 소리가 나면 빨리 주식을 비중을 확 줄이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번 주는 누가 뭐래도 그죠. CES 2025 이 부분이 가장 핫했죠. 핫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추세,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상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해서 주시장이 들쭉날쭉 했죠.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역대급으로 완전 폭망이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 게 모든 전 사업부가 다 바닥이야. 다 엉망이야.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이제. 그래서 오히려 반등을 한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젠슨 황이 조롱거리, 삼성전자가 어쩌다가 젠슨 황, 이런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참 가슴 아프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젠슨 황도, 그죠. 이 사람이 보통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또 좋게 생각하면 쇼맨십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좀 오너로서 어떤 그죠 보스로서의 기질 그런 게 좀 없어요. 주가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말이 많다.
그런 쪽인데, 그래픽 카드죠. 그 그래픽 카드, 그 지포스, 그 RTV50 시리즈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이 한다. 그러면서 어떤 PR을 해줬죠. 결국은 그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엔비디아가 미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협력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눈도장 찍으려고. 그죠? 마더라고 자택 이쪽에 뭐 어떤 초대도 못 받았죠. 대통령 취임식에. 그래서 더 막 구애를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을 막 연락에 깐 거죠. 삼성이 삼성 뭐 그런 거 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삼성이 그죠. 그 전에도 엔비디아하고도 계속 했었고 뭐 GDDR7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교류를 했는데 삼성이 그런 거 해. 뭐 그죠? 좀 보기는 안 좋았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뭐 GDDR7 그죠?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 뭐 7은 이제 7세대 이래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쪽 뭐 약간 조동거리가 막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가슴 아프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또 그죠? 그 하이닉스 그 HBM은 엔비디아가 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간다. 칭찬도 해주고. 삼성은 뭐랬어요? 삼성은 HBM 설계부터 다시 해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막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죠? 삼성은 뭐 그런 상태예요. 그만큼 이제 삼성은 이래저래 얻어 터질 거 다 얻어 터지고 반론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다. 삼성전자를 그죠?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죠?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래요? 그죠? 보유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해결하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뭐 잘 나가죠. 젠슨항도 잘 나가고. 그런데 젠슨항 역시도 결국 대만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 이기는 뭐죠? 굉장히 딱 제일 표적이 중국이에요, 중국. 다른 나라는 보편적 관세 뭐 한 20%, 25% 때려도 중국 너그는 특별히 60% 한번 때려줄게. 딱 벼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죠? 뭐, 대만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니야. 대만 사람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또 시각이 틀리죠. 같은 중국이야. 위험해. 또 이런 시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그죠? 대만도 같은 중국이야. 해서 오히려 경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요소는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죠? 이번 CES 2025 앞에서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죠? 뒤에 배경으로 해서 로봇들 쫙 하면서 앞으로 사업, 비전 이런 거 막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로봇도 개발하고 AI 훈련용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뒤에 배경에 뭐 프리에, 유니트리, 뭐 이런 회사는 중국, 그죠? 로봇 만드는 회사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현대의 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기 보면 그 로봇 개 있죠. 그 개보다 훨씬 중국이 기술은 월등히 앞선다. 한 두 단, 세 단 정도 앞서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중국하고 손을 잡는 거죠. 손을 잡고 빨리 뭔가를 AI 이쪽 시장에서 로봇과 접목을 시켜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에나 유니트리 요거하고 협력을 하고, 또 자동차에서 그죠 비아디, 뭐 샤오미 이런 쪽하고 대거 포진을 시켰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트럼프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젠슨항은 중국이야. 경계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지금 보면 그죠 그 대만도 약간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좀 뭔가 조금 뭔가 피해 나가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이기가. 대만에 그죠 보면 샤오미 그 엔비디아 이제 조립하는 회사죠. 폭스콘도 예전에는 애플폰 이런 거 조립하는 한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그죠. 엔비디아가 손을 잡으면서 급속도로 회사가 급성장을 해요. 지금 엔비디아 그 차세대 시스템 그죠. 그 블랙웰 얘도 그 어떤 조립을 담당해서 그 폭스콘이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 멕시코에다가 그 블랙웰 조립 공장을 지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죠. 야, 중국에서 우회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멕시코로 우회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도 똑같이 관세 25%다 때릴 거야. 했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멕시코에서 바로 텍사스주로 급전을 해가지고 지금 텍사스주에 공장을 막, 그죠? 하려고 막 부지고 뭐고 열심히 설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이기는 대만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 되면, 그죠? 대만도 그냥 어차피 중국이야. 이런 시각으로 보고 대만을 왜 지켜줘? 그죠? 이런 식이죠.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 되면, 나중에는, 대만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죠? 대접을 받을까?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번에는 그 CS2025 여기에서 보면 또 그 젠슨 황, 이 사람의 어떤 오버 액션,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우리는 그전에 그죠? 양자 뭐 오르니까 다 팔아먹었죠. 팔아먹었는데 난데없이 그 폭락을 했잖아요. 봤죠.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기회다, 이래 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요. 그죠? 젠슨 황이, 야, 양자 아주 한참 멀었어. 상용화 되려면 한 20년, 30년 더 있어야 돼. 그런 발언을 하면서 양자 관련 종목들이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그전 한 2조 4천억 정도 하루아침에 돈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엄청나죠. 테마는 테마다. 이래봐야 되죠. 아무도 몰라요. 미래영역. 양자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그동안 그죠. 양자 테마의 대장 역할을 한 아이온큐. 아이온큐가 장중에 한 45% 이래 빠졌고, 종가 기준은 한 39%인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곱하기 뭐 3배당 이런 것들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 됐어. 거지. 상패. 영원. 미국은 상하한 폭이 없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신용, 미수, 이거 자살이라 그랬죠. 신용, 미수, 자살 행위. 근데 곱하기 2배, 3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이번에 뼈저리게 또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이언큐 하루아침에 대폭락해버렸어. 그러면서, 레버리지 뭐 3배 추종 이런 것들은 바로 상패. 그날 하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영원돼 있던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이언큐도 보면, 그죠? 아이언큐도 보면 그 전체 지분의 한 30%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가격을 다 끌어올려 놨다. 이래 봐도 되는 거죠. 아이언큐 지분이 30%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조 5천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사놨죠. 근데 문제는 아이언큐도 뭐다?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미래 기술에 도전하는 기업이죠. 이런 회사가 몸값이 10몇 조. 그죠?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이 다 올려놨다. 하루아침에, 그죠? 하루아침에 막 45%씩 폭락해. 이게 뭘 뜻할까요? 결국 테마는 테마다. 젠슨 황 입을 욕하기 이전에 그만큼 취약한 거예요. 테마라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다. 젠슨 황이 말 한마디 했다 해서 주가가 45% 폭락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이 동학개미들이 미국 가서 서학개미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그죠? 테마, 단타, 이거를 미국에 역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도 견고하고 탄탄한 어떤 이런 시장이 점점 우리나라 코스닥화 돼 간다. 저는 약간 그런 시각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좀, 취약하다. 한 번씩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도 그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장 투자를 하냐? 뭐 하면 어떤 걸 하냐? 저는 안 해요.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알지를 못하니까. 그죠? 우리가 실제 보면요, M7 해가 메이저급 이런 회사들이 계속 우상향해가지고 많이 올랐고, 거기에 우리나라 연기급, 또 사학개미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사주니까 올란 거죠. 수급의 힘이죠. 근데 지금도 많이 비싸다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안 좋아요, 실제.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종목을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세부적인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못 구해요. 그래서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사고 그런 건 싫거든요. 또 메이저급들은 비싸니까 싫고, 사상 최고가에 사줄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미장은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안 한다. 그게 맞죠.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아는 부분 하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 최근, 이번에 젠슨 황의 어떤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아이영추가 폭락하고 이 사태를, 끝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라 봐야 돼요. 예전에 동학개미들은 잘 몰라요. 그 앞에, 그죠? 트럼프 일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트럼프 트위터 정치하면 치를 떨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자고 일어나면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보면 어떤 주가가 폭락, 어떤 주가가 급등. 난리도 아니야.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그는 월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트럼프, 그죠? 그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트위터에, 그죠? 일기가 끝나고 나서 트위터 거기에서 계정이, 그죠? 퇴출당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겠죠. 복귀를 하는데, 또 복귀를 하면서, 그죠? 그 옛날을 어떤 재현시킨 게 보면 소셜미디어 트루스인가? 그쪽에 보면 그 글을 적었죠. 트럼프가. 미국의 안보,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이거 뭐야? 갑자기 그린란드가 세상의 중심에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요. 근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린란드는 이번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9년 그때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을 막 하다가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2기에는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고. 그래서 공백이 있었던 거지. 실제는 2019년대도 그린란드를 매입을 해야 된다. 미국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 보면 1946년도에 어떤 트루먼 대통령도 그린란드 매입 어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46년도에 트루먼 어떤 매입 의사도 했고, 근데 그게 무산됐죠. 무산되면서 1951년도에 덴마크랑 미국이랑 방위 협정을 하면서 그린란드 북서부 그쪽에도 보면 피트피크 공군기지, 거기가 미국 공군기지가 그린란드에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1951년 방위 협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그린란드에 대해서 막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보면 어떤 북극해가 지금, 그죠? 막 빙하가 막 다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다 보니까 막 다 녹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